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0년 10월 30일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영상 순서는 1부 지수 리뷰를 할 거고요. 그 다음 2부는 전일 관심 리뷰, 그 다음 3부는 내일 관심 종목을 선정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인데요. 코스피 특별한 이슈는 없고, 특별한 게 아니고 외국인이 팔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금요일 장은요, 마이너스 5.7%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빠지게 된 코스피에는 이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보시면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도세가 많이 증감했고 했죠. 그와 또 똑같이 코스닥도 2.6% 마이너스 2%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코스닥은 7일부터 해가지고 다시 상승을 좀 반등이죠. 하락에 대한 반등세가 좀 나왔는데 금요일날 이제 얘도 금요일날 외국인들이 나가면서 이제 코스닥 하락을 이끌었고요. 지수의 모습으로는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럼 왜 하락을 했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카톡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알았는데요. 여기 중국의 엔트그룹, 이게 알리바바가 포함이 되어 있는 엔트그룹이 상장으로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 금액보다 외국인 그 금액이 상장할 때 이쪽으로 그냥 돈을 넣으려고 자금을 뺐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또 21일날 나온 뉴스인데 이런 걸 확인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거의 두드러 맞았죠. 금요일날 장에. 이 알리페이 뭐 이런 은행 관련주들 해가지고 이 엔트그룹이 상장을 한다라는 그런 이슈입니다. 이쪽으로 다 이목이 쏠리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외국인들 지금 코스닥이나 코스피 모습을 봤을 때 지금 코스닥을 잠깐 기준으로 하면은 27일날 외국인들이 여기서 매수를 하면서 반등세가 나와주나 했더니 이 반등세가 결국에는 그냥 외국인들 금요일날 모습 보면 단타를 쳤더라.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았다.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 10월 29일부터 해가지고 30일날 그 개인이 오랜만에 1조를 넘는 그 순매수 금액이 나왔더라. 여기서 다시 한번 동학개미의 힘이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그러니까 예상되는 움직임들은 있죠. 그래도 코스피도 앞에 있는 그동안의 저점을 일단 금요일날 깼습니다. 일단 깬 모습이고요. 삼성전자의 모습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하방으로 얘도 120선을 깨가지고 하방으로 내려갈지 아니면은 이게 반등으로도 올라갈지 그거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이슈가 몇 가지 있죠. 미국 대선입니다. 일단 금요일날 나온 이 하락은 외국인들 자금 이탈이라고 생각하자고요. 물론 이제 미국 증시나 이런 것도 금요일날 밤에 또 미국 증시도 많이 빠지긴 했지만 일단 그거는 월요일날 확인해 볼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 자금 외국인들 그냥 나갔다라고 판단하고, 여기서 이제 과연 시장에서 다시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걱정, 그런 것들이 일단 앞에 나와 있는 이슈는 이제 미국의 대선이죠. 11월 3일날 그 대선인데, 이게 바이든 후보가 아예 강하게 그러니까 지지율 트럼프 대통령과 비교해서 격차가 크게 나면은 그 문제가 없을 건데, 만약 지지율 격차가,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지율 격차가 좁아진 상태라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슈 같은 것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더 증대된다는 겁니다. 이게 11월 3일날 대선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막 1주, 2주 더 걸릴 수도 있고 최대 한 달까지도 걸릴 수 있는 그런 악재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니까요. 대선이 딱 끝나갖고 뭐 사실 이제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일단은 대선이 끝나면은 결과가 나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근데 그 불복이나 선거 결과 이런 것들이 시간이 길어지면 불확실성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근데 일단은 그걸 제쳐두고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하나의 불확실성은 하나 해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바이든이 됐든지 해가지고 트럼프가 됐든지 그 다음에 나올 거는 이제 부양책 합의에 대한 이슈가 계속 이제 나올 겁니다. 부양책 합의를 빨리 하든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미국이란 나라에서 합의는 이제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뭐 지금 뉴스나 이런 것들 뭐 얘기하는 건 내년에 하겠다 뭐 이런 건데, 지금 미국 국민들이 죽어가는데 돈이 없어갖고 담보 대출 연체율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미룰 수는 없습니다. 일단 대선만 일단 잘 진행이 되고 하면은 다시 한번 미국 부양책 합의도 다시 되고 반등으로서의 모습을 한번 보여줄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수급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 매도가 나왔죠. 매도가 나오면서 이렇게 매를 먼저 맞았는데, 이게 대주주 양도세 그 3억 강화에 대해서 먼저 수급이 이렇게 막 나오고 했는데요. 지금 이제 월요일날 민주당에서 그 10억 원을 그냥 2년 동안 유예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나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우리나라 증시는 다시 일단 빠진 폭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거든요. 일단 그게 해소가 되면은, 그동안 일단 많이 팔았습니다.
팔았습니다. 왜 기관들이 일단 이 코스닥은 많이 팔았죠. 다시 한번 그 이슈를 보면서 그 다음에 이게 또 수급적으로 보면은 코스닥 말고도 코스피 보시면은 확실히 이때 문제가 있을 때는 개인들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같은 개인들도 있겠지만 돈이 많은 큰 돈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 개인들이 쉽사리 달려들지 못했는데 이제 그런 양도세 해결이 나오겠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오니까 이 금액을 보시면 이게 확실히 크죠. 물론 이게 떨어졌기 때문에 뭐 물타기 하는 뭐 그런 금액들도 있겠지만 이런 수급은 확실히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수급 금액 자체가 크다는 건요.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 그 이슈가 나옴으로써 지수가 반등이 나와주는지 좀 지켜보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대선까지 잘 마무리가 되고 하면은 반등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작정 이제 반등을 노린다기보다 여기서 또 한번 꺾이게 되면은 뭐 그거에 따라서 대응을 또 해야겠죠.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장중 수급을 그때 보면은 일단 코스닥이죠. 코스닥 그냥 아침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외국인들 계속 팔았다. 기관도 그냥 매도가 그냥 완만하게 진행되었고, 기관도 아침부터 계속 팔았습니다. 계속 팔았고 외국인도 계속 팔았고, 그냥 여기서 개인만 계속 매수를 했어 이렇게 보여지고요. 코스피도 똑같습니다. 외국 기관 다 팔았고 개인이 계속 매수를 했다. 그리고 환율은 1135원 달러로 요즘 좀 환율 자체가 계속 요 며칠 동안 계속 하락을 했는데 그냥 여기서 이제 좀 환율 하락이 좀 멈춰진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환율이 하락이 된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아주 메리트가 없는지 단타만 치고 나가버렸네요.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이제 거래대금 700억 이상, 등락률 7% 이상인 종목들 한번 움직임 보겠습니다. 박셀바이오부터 남성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어떤 이슈로 올라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박셀바이오 국내 쇠치료제 핵심 기업 평가 소식에 상한가를 갔었고, 그 다음에 간암치료제 임상 성과 기대감이라는 걸로 상한가를 갔고, 데오피엔시는 영응이라는 기업의 인수 결정에 상한가를 갔고요. 데일리 블록체인은 미국 IT 기업 PSI 인터내셔널의 인수 추진 모멘텀 지속에 급등을 했습니다. 얘도 19% 올랐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차 상용화 추진 소식에 이제 보면은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그 다음에 여긴 또 안 나오네요. 그 몇 개의 기업이 있었거든요. 남성이라는 종목도 이 자율주행 테마로 해가지고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삼진 L&D는 이제 테마 상승 종목이었고요. 얘도 삼성 SDI가 오늘 상승을 좀 했던데 이 현대차 EGMP 3차 배터리 입찰 참여 소식에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런 종목들이 같이 수혜를 받고 올라간 것 같습니다. 삼성 SDI가 여기 보시면 오늘 2% 해가지고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모습 혹시 제가 어제라고 하면 좀 그렇고 토요일날 올려드린 영상 오른쪽 위에 여기 느낌표 눌러보시면 되는데, 직장인들이 하기 좋은 매매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하진 않지만, 근데 얘도 그 같은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얘도 이 박스에서 여기서 상승이 이어져 나왔죠. 이 상승이 이어져 나온 상태에서 제가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21선 얘기는 깨지는 걸 보라고 했습니다. 21선이 깨졌죠. 깨지면서 이때 뭔가 살짝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들 이렇게 막 보이고 하는데, 이 모습에서도 매매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데서도 손절 잡고 할 수가 있지만, 근데 그것도 이제 경험에 따라 다르지만 확률적으로 이 상황이랑 그때 그 2차전지 관련주들 움직임들이나 이런 거 같이 보면서 매수를 하면 됐는데, 지금 얘는 이 당시에는 이렇게 빠졌고요. 물론 이때는 베팅 가능했습니다. 근데 손절이 나갔다 치고 계속 이렇게 올려놓고 떨어지고 하는데, 이때 오늘 이 금요일날 나온 이 봉 자체는 좀 의미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 이 거래대금 자체가 되게 차이가 나죠. 이 보시면 거래대금이 밑에 거래대금 추세를 보시면 이렇게 밑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거래대금이 이렇게 월등하게 해가지고 상승이 크게 나왔습니다. 이때 5,800억이라는 큰 금액이 들어온 상태고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어떤 거냐, 이 봉을 유심히 보라고 했습니다. 21선 여기 돌파한 봉이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손절가를 조금 밑으로 잡겠습니다. 여기 42만원 이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정하고, 왜냐 이렇게 정한 이유는 이거를 저는 한계의 같은 21선을 뚫는 봉이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여기 이 박스에 이 박스권 있죠? 이 매수를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무거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 안 하고요. 왜냐 이렇게 무겁기 때문에 등락률 자체도 얼마 없고 해서 메리트가 없어서 하진 않지만, 이런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매매를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21선 다시 올려놓은 모습에 거래대금 터진 이런 양봉이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어제 영상 안 보셨으면은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그다음 남성 이렇게 자율주행 테마 오늘 상승이 나왔고, 데오피엔시는 0 관련돼서, 그다음 데일리 블록체인
기업인 미국 기업. 그다음에 까미 ENC가 이제 안철수 그 후보라고 하긴 그렇죠. 일단 안철수 관련주인데 뭐 바로 대선 출마를 하겠다라는 그 이런 이슈나 그리고 야당에 특별한 인사들이 많이 없는데 이제 그 인사 중에서 이제 안철수 씨가 좀 그런 야당의 유력한 이제 인사가 되겠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상한가가 18%까지 상승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자율주행 테마죠. 삼진 L&D,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 요즘은 확실히 가는 종목들 이런 피플바이오나 셀바이오 이런 종목들만 계속 상승을 이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상위 종목들은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전일에 뽑았던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HLB 생명과학은 계속 눈여겨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합니다. 좀 좋은 모습으로 보고 있고 HLB를 매매할 바에는 HLB 생명과학을 보라고 했죠. 그다음에 신풍제약 지금 이제 코스닥 지수가 계속 상승을 하려면은 반등이 나와주려면은 제약 바이오 종목이 상승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이 먼저 상승이 나와주는 것이 좀 제약바이오를 이끄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구간은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 구간에서 만약 이 구간에서 얘가 먼저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은 코스닥이 지금 당장의 반등은 좀 힘들겠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여기서 계속 버티다가 다시 월요일날 이런 상승하는 봉이 나오면은 그래도 좀 안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상승에 대해서요. 두산인프라코어도 그냥 눈여겨보면서 매각 입찰 이슈가 있으니까 눈여겨보는데 상승이 크게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도 이 구간에서 이 중무역 전쟁 관련주인데 지금 이슈를 계속 기다리면서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미중무역 얘기가 이제 별로 안 나오고 하니까 지금 일단 차트를 깬 모습입니다. 일단 깼으니까 20일선 깼으니까 좀 삭제하고 다시 올라오면 매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셀리버리는 목요일날 상승이 나와줬었죠. 상승이 나왔는데 꼭 이제 언급을 했던 종목입니다. 일단 상승이 나오고 나서 조정이 이렇게 좀 가파르게 증시가 빠지면서 같이 빠졌는데요.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를 했다가 9일날 매수했다가 그냥 금요일날 바로 매도를 한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일단 수급적으로 개인이 그냥 계속 샀어요. 이런 구간 이런 종목에서 이게 일단 그동안에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오늘 금요일날 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이렇게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계속 눈여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 손절하기도 좋고 매수를 했을 때 손절하기도 좋고 하니까요. 삼성생명은 이제 그냥 계속 눈여겨봤다가 계속 말씀드린 게 이제 21선은 이격이 서서히 좁아지고 있죠. 이때 이런 상태에서는 매매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차라리 이게 떨어졌을 때 이제 매매를 하자고 했는데 지금 떨어지면서 오고 있네요. 근데 워낙에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매수하기는 제 관점에서 매수하기는 좀 그래놓고 이것도 그냥 지워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성통상은 계속 꾸준하게 뭔가 상승이 나오고 있죠. 일단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21선을 뚫어준 상태에서 여기서도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막 이런 모습인데 일단 얘는 계속 관찰하면서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21선 다시 뚫어놓고 서서히 상승이 좀 나와가지고 못해도 앞에 있는 이런 선을 하나 그을게요. 여기 저항 구간들 이런 데까지는 한번 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적게라고 하면은 이 구간, 크게 보겠다고 하면은 이런 구간, 이 위에 있는 이런 지지받는 이런 구간들 있죠. 이런 데가 또 지지와 저항이 되니까요. 여기까지도 지켜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알루코라는 종목은 지금 모습이 좋습니다. 이것도 2차 전지 관련주일 텐데 모습이 이게 안 좋은 모습이 아니고요. 좋은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금 매수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 최대한 이 21선하고 가깝게 내일 또 하루 정도 이렇게 들어오면은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은 올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를 안 했다면요. 원래 이런 날에 미리 21선 다시 뚫어주고 할 때 이런 날에서 한번 볼 텐데 그게 아니죠. 일단 상승을 했으니까 여기 조금만 더 조정 오는 거를 기다렸다가 매수를 계획해 볼 것 같고요. 그 다음 CMG제약. CMG제약은 완전히 이제 갭 상승을 시켜놓고 급하게 밑으로 내렸는데요. 얘가 그동안 차트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쉽게 가는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을 보여주는 거 보면요. 이렇게 이 구간에서도 충분히 팔고 이런 세력들이 팔고 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닌데 지나고 보면은 이제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이렇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한데 이 기다림이라는 게 참 힘들죠. 그 다음에 세력이 이렇게 올려놓고 갭 상승 시켜놓고 급하게 이렇게 밑으로 뺀다는 것 자체가 개인들이 많이 버틸 만한 끈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찾기 힘드니까요. 그냥 이게 세력이 개인들 무조건 턴다라고 보는 움직임입니다. 이런 것들은 개인들 터는 움직임. 그 다음에 캐몬도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아직 21선 계속 버티고 있는 상태고 충분히 상승 가능한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제약도 올해는 계속 모습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천천히 얘가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파루도 이제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1선 이렇게 뚫었죠. 요즘에 장이 안 좋은데 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21선 뚫은 종목 가지고 이제 매수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21선을 뚫었다는 것 자체가 힘이 좋은 종목이니까요. 그리고 다날은 일단 21선 좀 깼네요. 월요일날 다시 회복을 해주는지 보고 매수를 기다리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티온바이오, 아까 박셀바이오나 피플바이오 이런 신규 종목들이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얘도 그래도 그런 바이오에 엮여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모습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21선 다시 뚫어주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속 관찰하면서 매수하시면 좋습니다. 매수해놓고 관찰해도 괜찮다고 판단합니다. 왜냐 지금 구간이 딱 매수를 해놓고 딱 손절 구간이 이런 15,500원 밑으로 여기 매수해가지고 한 3, 4%밖에 안 되거든요. 손절하더라도 한 2.5% 정도 되네요. 그냥 매수해가지고 충분히 기다려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픈 베이스 선을 넘는 모습에서 보고 있는데 일단 이 금요일날 깼으니까 월요일날 다시 올라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웰크론은 이제 마스크 관련주죠. 마스크 관련주인데 지금 다시 코로나 재확산 이슈가 나오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21선을 계속 그동안 못 뚫었습니다. 못 뚫다가 지금 21선 뚫어준 모습이고요. 지금 상태에서 21선을 다시 넘어주고 여기서 지금 장이 안 좋은데도 이 종목은 2%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상승을 마감했다는 거는. 이런 것들도 충분히 관심 종목에 넣어가지고 매수를 계획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손절을 짧게 할 수 있는 구간들에서 오는 거니까요. 이 자리는요. 녹십자 MS 일단 다시 21선을 뚫어주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금요일날 다시 빠졌고요. 이러고 다시 상승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렵게 가는 종목이긴 해요. 이게 또 이제 다시 21선을 뚫어주는 모습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하기보다 얘가 지금 여기 떨어져가지고 21선과 이격을 좁히는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해보면 좋겠습니다. 월요일날 떨어지면은 매수해볼 수 있겠죠. 다음 로보도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 로봇 관련 이슈가 있었고 21선 더 넘어준 그런 자리 나왔는데 일단 딱 근처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 매수하기에는 위험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게 지금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왜냐면 손절을 어디다가 하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이 봉을 기준으로 할 봉의 저가가 4,785원인데 4,800원 정도 되겠죠. 그다음에 매수를 그냥 월요일날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시가 개파락을 하고 막 할 수도 있는데 시가에 만약에 4,900원 미체라면은 한번 매수해가지고 한 2, 3% 손절 잡고 매수를 가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그것에 대한 근거는 여기서 다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여기서는 세력이 다시 한번 그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럼 다시 맨날 하던 그 루틴대로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아약품 이날에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왔다라고 했었는데 수급을 보면은 이제 금요일날 외국인들 이 종목도 일단 좀 많이 나왔죠. 일단 하락폭이 좀 컸고요. 거의 고가부터 저가까지 하면 9% 정도 손실이 이런 변동폭이 발생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 반응까지 깨진 않았으니까 계속 이 약품 관련주들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나와야 결국 지수가 상승을 하니까요. 코스닥 지수. 의미 없는 종목들은 빠르게 넘기고요. 남성 나왔었고 동진 세미캠 21선을 돌파를 해주려고 하는 모습이 나왔다가 금요일날 장이 빠지니까 종목도 빠졌고요. 모나미는 그 신성통상이랑 같이 보면 되는데 일단은 요즘 모습은 신성통상이 좀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이 장이 안 좋은데 이 금요일날 장이 안 좋았죠. 근데도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던 이런 종목들을 계속 관찰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종목이 다시 21선을 뛰어넘어줬고 시장이 안 좋은데도 얘가 상승이 컸구나. 그럼 시장이 좋을 때는 어떻게 되냐? 시장이 좋을 때는 이게 먼저 올라갈 겁니다. 이런 거는 관심 종목에 좀 넣어놓고요. 파미셀, 국영 GNM은 벌써 올라갔으니까 보지 말고 일량약품도 떨어졌고 진원생명과학을 제가 계속 여기서 목요일날 상승이 나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 슬슬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이 21선만 다시 올려주면은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구간에서 이렇게 조정이 들어올 수 있어요. 차라리 어떻게 이 종목을 매수를 하냐. 지금 이 상승을 하는 이 봉이 있죠. 이 봉을 기점으로 해서 이 봉의 저점 구간, 이 봉의 저점이
거의 24,000원인데요. 24,000원 이 구간에서 손절 라인으로 정하고 매수를 한 1,000원, 25,000원 정도 해가지고 한 손절을 하더라도 4% 정도 내에서 자를 수 있는 구간에서 기다려 볼 거고요. 아니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기다렸는데 올라갔다. 그러면은 올라가면은 그 21선 넘는 그 봉이 생기겠죠. 21선 넘는 그 봉의 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매수를 정하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매매를 좀 할 것 같아요. 근데 진원생명과학은 지금 모습이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21선 넘든가 하는 모습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그 카페 회원님께서 올려주신 그 질문인데 이거 한번 좀 볼게요. 현대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좀 해주셨네요. 이거는 이제 저희 그 강의 토요일날 올려드린 저 강의를 보고서 질문을 해주신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일렉트릭. 이런 게 이제 경험치가 좀 쌓여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준우님께서 질문을 해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신 게 일단 종목에 대한 이런 상승 앞에 상승 나오고 상승이 먼저 나와줬고 이런 모습이 참 좋습니다. 제 강의에서 나왔던 그런 모습이에요. 왜냐 이게 누가 봐도 힘이 있던 종목이죠. 근데 이러고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만 보면은 세력이 팔았는지 개미를 터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슬슬 움직임들이 여기서 재매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다시 뛰어넘어준 상태에서 보기는 좋습니다. 보기는 좋은데 종목을 잘 찾으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또 종목을 볼 때 저런 차트를 또 보지만 얘가 어떤 종목인지 일단 상승을 했을 때 29일날 상승했을 때 이 실적이 좋은 모습들이 나오네요. 매출액이나 이제 순이익 같은 것이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그 흑자 전환도 했고요. 영업이익이 이런 것들로 해서 요즘 차트가 다시 좋아지고 상승이 나오고 했는데 일단은 제가 보는 입장은 어떤 거냐 그 준우님도 아시다시피 거래대금이 일단은 좀 적긴 적어요. 거래대금 자체가 차라리 여기서 좀 이렇게 상승이 나와 가지고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을 좀 이런 이 거래량에서도 이 박스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의 때 이 구간을 넘는 이런 큰 거래량이 나오면은 더 좋겠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지금 이런 봉에서 차라리 매수를 어떻게 하냐, 지금 일단 5일선이 딱 이제 아직 밑에 있거든요. 5일선이 다시 밑에 있는 상태고 하니까 매수를 월요일날 이 5일선까지 떨어졌을 때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손절을 어디다 하냐, 여기 봉 있죠, 이 21선 뚫어주는 이 봉의 저가 4,400원 이 구간에 매수를 해볼 수는 있는데, 근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여기서 좀 더 확인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좀 비싸게 사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또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이 나오면은 그때는 올라갈 수 있구나 라고 판단하고 그때 매수를 좀 진행해 볼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그 종목을 잘 찾으셨어요. 잘 찾았는데 제 관점에서는 왜냐, 좋은 종목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 종목에 따로 돈을 넣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좀 종목이지만 더 좋은 종목들이 많으니까 매수를 굳이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대신에 이제 여기서 금요일날 하락이 나왔지만 다시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이라면은 얘가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보면서 그때는 매수를 다시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 한번 보겠습니다. 효성중공업 얘도 이제 얘는 이게 상승을 했을 때 뭘까요? 얘도 전년 동기에 대비해가지고 실적이 좋은 것들을 잘 얘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준우님께서 대비해가지고 이제 전년기 대비해서 0.7 이런 제조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코로나 사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적이 많이 안 좋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적자가 나는 상태,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하락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 괜찮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게 보고 있고, 얘는 기존에 그린뉴딜 관련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린뉴딜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움직임을 봐줘야 되는데, 여기서 종목들을 잘 찾으신 게 이 구간에 박스를 했다가 상승을 크게 했어요. 이런 종목 가지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영상에서, 강의 영상에서. 그 다음에 21선이 깨진 상태죠. 깨진 상태고, 여기서 준우님이 질문하신 게 21선 여기는 좋은 종목이 되지 않겠냐라고 질문을 해주신 건데, 좋은 질문입니다. 이 상태로 해가지고 21선을 뚫어주면은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린 뉴딜 테마가 다시 한번 또 살아난다고 하면은 그린 뉴딜 같이 그때 크게 상승했던 종목들,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이 이런 섹터들을 같이 보는 겁니다. 이제 신성 ENG 이런 종목들이 보면 신성 ENG가 그래도 그린 뉴딜 풍력 관련돼 가지고 상승이 좀 크게 나왔었죠. 얘가 태양광이었나요? 어차피 같은 그린 뉴딜인데 얘는 이제 20 해가지고 돌파를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이제 올려주는 그런 모습들, 이런 거를 보면은 그래도 그린 뉴딜에 다시 한번 돈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같이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일단은 그린뉴델이 이제 다시 증시가 살아나면서 상승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얘도 21선 뚫어주고 다시 천천히 우상향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겠죠. 종목을 일단 잘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매매를 하는 건 아니고 21선을 딱 넘었을 때 하는 게 가장 깔끔하겠다. 왜 그게 중요하냐, 이 21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 이거는 진짜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는 여기서 내가 이 구간에서 내가 21선 넘을 것이다 생각하고 월요일날 바로 매매를 해볼 수는 있지만, 왜냐 여기서 이렇게 다시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잊지 못하게 되면은 맞고 이 상태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해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딱 확인을 하고 매매를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을 때. 그 다음에 CJ 시푸드. 질문해 주시면 좋죠. 같이 공부하고 하니까요. 이미 한번 지나갔으니까 넘겨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 얘기하셨는데, 어떤 거였냐면 이 CJ 시푸드라는 종목이 여기 상승이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다가 죽었습니다. 여기 죽었죠. 그러니까 이게 큰 모습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볼 수 있냐, 여기 상승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하락이 나오죠. 이걸 보신 겁니다. 제가 강의에서 얘기했던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런 봉들이 나왔고, 이 상태에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이런 봉들이 개미 털기인지 세력이 다 털고 나간 건지는 모른다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21선 계속 깨지기를 기다리라고 했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21선 깨졌어요. 깨진 다음에 이런 구간 서서히 21선을 이렇게 돌파를 해주는 이런 윗골이 달린 이런 모습들 있죠. 이게 3부에서 제 영상 강의 그 3부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 3부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봉을 좀 보라고 3부에서 디테일하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서서히 이런 봉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돌려주는, 여기서부터 다시 확실하게 21선을 뚫어주고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상승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상승을 이렇게 해갖고 끝이 났습니다. 근데 지금 이 모습에서는 어떤 거냐, 상승이 한 번 나왔고 상승이 두 번째 나왔죠. 이 구간 이렇게 종목이 상승이 나왔다가 빠졌는데 여기서 왜 굳이 해가지고 다시 한번 상승을 왜 시켰느냐라고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세력 올려놓고 팔았으면 굳이 올릴 필요가 없을 텐데 왜 그랬냐면은, 일단 세력들이 한번 시켜놓고 이게 물량을 다 정리를 못하는 겁니다. 정리를 한 번에 이런 자기들이 매집을 했던 이런 물량을 한 번에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렸다라고 판단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큰 모습에서는 쌍봉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들어오고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급하게 빠졌죠.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좀 보는 입장에서는 팔고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여기서 다시 21선을 돌파를 하면은, 지금 이 구간에서 21선 돌파하면은 매수를 해도 괜찮겠냐, 제 관점은 매수를 그냥 굳이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팔고 나온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진짜 힘있게 다시 일단 지금 상승을 했을 때 이때 상승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일본에 이제 방사능 오염수 한다라는 소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수산주들이 반사 이익으로 상승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이제 연기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오니까 다시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똑같이 이제 일본에서 그 방류라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고 하면은 다시 이렇게 테마를 받아갖고 상승을 하는 것 같으면 매매를 하겠지만, 굳이 이렇게 애매하게, 약간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애매하게 실어주는 이런 모습이 나오더라도 이 구간에서는 저는 굳이 매수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좀 다시 차후의 움직임을 좀 보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만약 상승이 나오더라도 결국 여기까지는 또 못 뚫을 것이다 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또 할 수가 있고요. 상승폭 자체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쌍봉으로 나왔고, 여기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줄 수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끝까지 뚫어갖고 가기는 힘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전체적인 모습으로 보면 여기 큰 매집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끝이 안 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일단 제 예측이니까 나중에 나오는 모습을 가지고 천천히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종목을 잘 보신 것 같아요. 여기서 21선 같은 관점으로 사실 주식에서 100%는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상승이 나와가지고 그 봉을 가지고 그 봉의 저가를 손절 라인을 정하고 그 매수 충분히 해볼 수는 있습니다. 같은 관점이니까요. 21선을 돌파했다는 것 자체가 큰 그런 매매를 하는데 이유가 되는 거니까요. 다음에 종목들 서울 넣어놓고 보고 있죠. 아주 IB 투자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간 상태고요. 21선이 다 대부분 아직 밑에 있죠. 지수가 안 좋으니까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힘이 없어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서울 반도체도 결국에는 여기서 21선을 버티고 있다가 상승이 이렇게 좀 나와줬었는데,
결국 깨지고 나니까 이런 음봉들이 나온다는 거죠. 장이 안 좋으면서 같이 나왔지만 이런 음봉들 같이 나왔습니다. 다음 초록뱀이라는 종목 같은 것도 나중에 지금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21선을 나중에 넘어주는 모습들이 나올 텐데 그때 천천히 종목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나오거든요. 그런 거 같이 보면 됩니다. 바이넥스라는 종목이 다시 여기서 21선을 뚫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확실히 뚫어주면 매수해도 됩니다. 얘는 근데 왜 매수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는 앞에 이런 큰 상승할 때 거래대금 자체가 엄청 컸습니다. 1,000억, 그다음에 1조 3천억 이런 큰 거래대금이 나왔던 종목은 이렇게 한 번에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텐데 그거를 이제 반등폭을 먹으려고 매매를 하는 거겠죠. YBM넷이 은근 코로나 재확산이랑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에 대한 등교 이런 얘기가 또 나중에 나올 수 있습니다. 얘는 좀 추세가 보시면 상승이 크게 나왔다가 서서히 좀 믿고 있다가도 21선 이제 그 목요일날 상승을 좀 시켜놨거든요. 21선을 살짝 뚫어놨는데 이때 또 다른 지수랑 다르게 일단 지수가 빠졌는데 일단 한번 상승이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일단 버텼다는 거죠. 일단은 지금 모습만 봤을 때는 지수보다는 좀 강해 보인다. 그래서 얘도 한번 일단 관심 종목을 이렇게 넣어놓고 좀 강하게 거래대금 여기서 거래대금 이렇게 일단 거래대금 중요합니다. 이게 큰 상태로 다시 21선 돌파해주는 봉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천천히 이제 우상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계속 보겠고요. KNN도 추가하고 CJMC제약 확실히 21선 밑에 종목들이 대부분 위치를 하고 있다. 빅텍이라는 종목이 이제 막 다시 북한에서 뭐 안 좋은 뉴스들 이런 것들 하나씩 나오던데 그것 때문에 이 뚫으려고 하는지 넘으면은 보면 되니까요. 웰크로는 아까 마스크 관련주로 얘기했고 우수의 AMS가 결국에는 이렇게 8월 달부터 해가지고 천천히 해가지고 상승을 크게 이어갔는데 한 3배 정도 상승을 했죠. 3, 4배 정도 상승했는데 내려갈 때는 이틀 만에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오고 있네요. 참 주식이란 게 덧없다는 게 이렇게 올릴 때는 그렇게 힘들게 올리더니 떨어질 때는 이틀 만에 떨어뜨립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 어플라도 일단은 괜찮은데 저는 이런 종목을 있잖아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승이 나왔지만 항상 저는 제가 보는 입장은 이런 큰 종목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20% 정도는 여기서 반등이 나와주지만 대부분은 좀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라는 항상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좀 떨어지면 매수해볼지 않을까 싶습니다. 떨어지면 이런 기술적인 반등을 먹는 매매를 좀 주로 할 것 같습니다. 시젠도 일단은 진단키트 관련 대장주죠. 일단 21선 못 뚫었으니까 뚫고 나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코로나 재확산이나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요. 그 이슈에 맞춰서 또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대부분 확실히 21선 뚫지 못하는 모습. 이번에는 좀 관심 종목을 좀 다르게 좀 볼 겁니다. 어떤 거냐? 제가 맨날 이렇게 종목들마다 거래대금 700억 이상 7% 이상의 종목들을 맨날 이렇게 넣어놨죠. 이거를 좀 빨리 볼 겁니다. 여기서 아무 얘기 없어도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하는 것들은 뭐요? 의미 있는 종목들 움직임들 좀 볼 겁니다. 계속 말이 없더라도 이런 종목들을 좀 보면서 여기는 이게 지금 여기서 보는 이유는 뭐냐? 앞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고 거래대금 한번 터질 때 상승이 크게 나왔던 종목들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냥 10월 달에 있는 종목 말고 한 10월 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간을 좀 뒤에 그러니까 옛날에 올랐던 종목들을 가지고 보는 거죠. 제가 매수를 할 종목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관찰을 하는 겁니다. 보면은 이제 카카오 게임즈 이런 것들 보시면 얘는 신규 상장이니까 21선 이때부터 만들어졌는데요. 아직까지 21선 뚫지 못했죠. 근데 이런 것들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면은 나중에 이렇게 21선 뛰어넘을 때 그때부터 다시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지금 여기서 다시 더 이상 이제 이 큰 하락이 나오면서 더 이상 이제 빠지진 않고 있구나라고 보는 거고요. 미리미리 이렇게 종목들 보면서 관찰을 해놓는 것도 좋습니다. 관심 종목 맨날 이렇게 넣어놓고 보는 것 자체가 참 크거든요. 왜냐 앞에서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니까 나중에 상승을 할 때도 이렇게 상승이 크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SK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그래도 괜찮겠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이런 것들은 계속 눈여겨보는 이유는 한번 거래대금 터질 때 터지고 하는 그런 강한 종목입니다. 이런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속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21선을 뚫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금요일날 다시 깼고요. 깬 상태니까 여기서 바라는 거는 이 거래대금 크게 나오면서 상승이 나오는 거를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그때 나오면은 봐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확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을 해서 21선 얘는 뚫고 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냥 진짜 눈으로 확인해갖고 가격이 비싸더라도 눈으로 딱 확인해서 21선 뚫는지 안 뚫는지 그런 걸 딱 보고서 매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보고
일부 매수하는 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바닥을 잡으려고 하지만, 개인들이 바닥을 잡으려고 하지만 바닥은 잡을 수 없습니다. 그냥 진짜 주식 격언에서 무릎에서 잡아서 그 어깨에 팔라고 하죠. 그냥 그런 매매를 하려고 하면 됩니다. 진원생명과학은 서서히 올라오고 있죠. 아까 말했듯이 21선 뚫어주면 좋고요. 유바이오로직스 이 종목도 정말 강한 종목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 큰 상승이 나온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21선 깼다가 다시 올려주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여기서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 종목을 제가 바라보는 입장은 어떤 거냐, 좋은 종목입니다. 상승 나왔다가 20에선 깨갖고 여기 이렇게 지금 차트를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이런 거 자체가 지금 차트를 만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왜 여기가 깨졌냐, 이런 저점이 왜 깨졌냐, 시장이 안 좋으니까 같이 깨진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세력이 무리해서 하면은 여기서 추가로 상승 올릴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자기들이 돈이 많이 드니까 일부러 그냥 저점 깨는 겁니다. 이렇게 저점을 깬 상태에서 다시 이 구간, 이 밑에서 다시 매집을 하는 거죠. 다시 매집을 하려고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은 유바이오로직스 이런 거는 좋아 보입니다. 나중에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얘는 그럼 이렇게 좀 넣어 놔야겠네요. 이런 것들은 이제 20에서 넘으면은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다. 얘는 왜냐, 이건 다 기대감이에요. 얘는 앞에 이런 큰 상승을 만들어줬던 그 힘이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빠졌을 때, 나중에 빠진 상태에서 다시 20에서 넘었을 때는 한번 크게 해가지고 이런 구간, 못해도 이런 저항이었던 이런 구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종목을 보는 겁니다. 계속 종목을 이렇게 봐요. 맨날 이렇게 매일 보지는 않고, 바쁘지 않으면 이렇게 봅니다. 보면은 종목들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으니까, 이게 보는 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섹터나 이런 것들이 어디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으니까,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종목을 뽑는데 큰 도움이 되고, 여기서 이런 거죠. 그냥 맨날 종목을 보다 보면 이런 겁니다. 이때 최근에 태양광 테마가 일단은 강했구나, 21선을 깨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구나. 그게 SDN도 태양광이고 신성 ENG도 태양광이고 OCI라는 종목도 그렇고, OCI는 또 특이한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죠. 여기서 지금 이 OCI라는 종목은 좋습니다. 21선을 이 구간에서 누가 봐도 20에서 뚫어준 모습이고, 시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금요일날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는데 다시 아직까지 20을 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매수 타이밍이, 이런 구간이 매수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태양광 섹터에 다시 21선을 신성 ENG나 SDN 이런 종목들이 21선을 다시 돌파를 해가지고 21선의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데, 그럼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런 종목들 준비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시 뚫어가지고 안 빠지고 있으니까, 이 월요일날 21선 버티는 이런 구간에서 매수해가지고 손절은 이 봉에서 하든지 6만원 이 구간에서 하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길게 봐서 58,000원 이런 구간에서 손절을 계획하든지 충분히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OCI. 수급은 어떨지 볼까요? 수급은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는데, 근데 그만큼 이제 어제 이때 10월 29일날 목요일날 들어왔을 때 8일날 기관이 일단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했을 때 연기금이 많이 샀던 그런 종목이고, 금융투자는 매수를 했다가 금요일날 매도한 투신이 또 들어온 이런 수급적인 모습, 이런 것들은 이제 수급을 또 보면서, 수급주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면서 매수를 치나 생각합니다. 일단 나쁘지 않은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계속 봐야겠죠. 그러니까 종목을 보면은 이런 섹터 같은 것들, 이런 게 올라가고 있고 이런 게 힘을 잘 받고 있구나, 그런 거를 이제 같이 유추해봅니다. 또 다음 것까지 볼까요? 세진중공업, 이거는 일단 빠졌으니까 보고,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게, 강의에서 얘기했던 게 이 초록백, 이게 2부에서 나올 건데, 2부 영상은 내일 밤에 올라갈 겁니다. 밤 10시에 올라갈 거고요. 그러니까 직장인이 이거 10시에 올라갈 거고, 내일은 주식시황 리뷰 낼 겁니다. 제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못 보고요. 이런 것들을 계속 눈여겨본다는 거죠. 이런 유니테스트나 우리기술 앞에 이런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 얘네들이 이제 지수가 이제 서서히 올라가면서 테마가 다시 살아나고 하면은, 다시 얘네들이 이제 먼저 차트를 만들어 갖고 보여줄 거라는 겁니다. 지수가 먼저 상승을 시키기 전에. 그런 종목의 움직임을 보면서 지수도 같이 예측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섹터가 어디가 살아나고 이런 것 있으니까 본다는 거죠. 액세스바이오는 지금 좋은 종목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얘도 앞에 이런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 여기서 21선 이게 밑으로 빠졌죠. 빠진 상태인데 다시 갭으로 뛰어났다는 겁니다. 갭으로 상승을 시켜 놓으니까 여기서 이 구간에서 서서히 다시 빼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죠. 이런 거는 꼭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매수를 계획해봐도 좋습니다. 이런 봉들, 지금 이런 봉, 이게 금요일날 나왔던 이 음봉이 있죠. 누구한테는 되게 무서운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로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손절가는 그래도
이 제가 강의에 알려드린 21선 뚫는 이 저가에서 해도 되는데 월요일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약 갭 하락을 해가지고 시가가 이 저가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 그냥 매수를 하는 겁니다. 매수하고 손절가 어디로 정하냐? 여기 앞에 있는 이런 이 상승이 이어졌던 이 구간들 있죠. 이 구간에서 여기서 여기 손절 라인으로 정하고 이 구간 안에서 매수를 해보는 겁니다. 이런 종목은 딱 힘이 있어요. 힘이 응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 뭐 확실한 거는 아니겠지만 이 신풍제약 이런 걸 연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연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겁니다. 직장인분들은 이런 종목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테마를 막 무조건 테마주 사라는 게 아니라 앞에 이런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은 이런 것들은 세력이 자기들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주가를 올릴 거라는 그런 가정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럼 아직 21선, 이게 장이 안 좋은데도 21선 이제 붙이면서 계속 상승이 뭔가 버티는 모습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리지만 저는 왜냐 시간이 언제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기회비용으로 매매를 하진 않고 다른 매매를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카페 회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안 한다고 해서 안 좋은 종목은 절대 아니다. 저런 것들은 계속 눈여겨봐야 되고 이 HLB 생명과학 같은 것도 계속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 지금은 이제 장이 안 좋아서 금요일 안 좋았기 때문에 빠졌지만 이 구간에서 이렇게 더 밀리면은 이제 뭐 볼 필요는 없는 건데 이렇게까지 밀리겠냐? 바로 월요일날 또 상승이 나와주면은 그때부터 다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종목을 맨날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종목들이 다 21선 밑에 있으니까 다른 종목들은 볼 거 없지만 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 가지고는 충분히 볼 수 있다. 리커버리. 두산중공업도 강의에서 얘기했었던 그런 종목인데 얘가 그때 조건 검색식이 안 나와가지고 미리 못 봤어요. 이런 구간이 참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 21선 뚫어준 이 봉에서 바로 다음날 이런 큰 조정이 들어왔잖아요. 이런 구간이 매수해가지고 그냥 상승이 이렇게 천천히 나오죠. 천천히 이렇게 나옵니다. 천천히 나오고 아니면 이런 구간에 또 살 수가 있었고요. 나오니까 여기서 이런 저항 구간에서 팔려고 해도 됐고요. 이런 것들 좋은 종목입니다. 두산중공업은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보면 되는데 조금 높아진 상태라서 그거는 조금 차라리 다른 종목들 아직 낮고 더 상승이 가능 큰데 이제 아직 덜 상승한 종목 가지고 매수를 진행해 보는 거죠. 조화제약. 이게 어린이 괴질 이슈가 주말에 또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런 윗꼬리 달고 내려왔는지 월요일날 얘가 21선을 뛰어넘어가지고 갭 상승을 하잖아요. 그럼 바로 따라가서 사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냥 갭 상승했다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대신에 21선을 다시 버티는지. 얘도 왜냐 앞에서 큰 상승이 나왔던 이런 큰 종목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보면 됩니다. 올라오면 눈으로 확인하고 매매하자는 거예요. S맥도 또 여기 상승 크게 나왔던 그런 좋은 종목인데 여기서 21선 상승을 시켜놨다가 21선 다시 깼습니다. 장이 안 좋으니까 같이 뺐어요. 근데 다시 올려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나오는데 이 21선 확인하고 매수를 진행해보죠. 직장인분들은 이런 종목 가지고 그냥 매수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맨날 오늘 뭐 거래대금 상에 뭐 올라갔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종목들이 올라가니까 거죠. 근데 저거는 우리의 영역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닙니다. 미리 저런 거 이제 단타를 저런 데 들어가서 하실 건가요? 그런 거 좋지 않아요. 어차피 이런 박셀바이오나 이런 것들이 다 매수를 할 수 있는 이런 구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천천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걸 다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바닥에서 거의 2배 올라갔는데 이걸 다 먹으라 여기서 그냥 사가지고 한 10% 20% 정도만 먹어도 그걸로 그냥 1년 농사도 끝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자기에 대한 그 약간 수익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여기서는 진짜 분들이 하기가 힘들어요. 전문적으로 차트를 보고 하시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는 합니다. 그냥 경험으로 많이 털리면서 배웠어요. 많이 털리면서 했고 이 셀레믹스라는 종목도 누가 보면은 딱 이게 보이죠. 21선 딱 뚫어놓은 이런 자리 이런 종목은 계속 이런 종목 가지고 중장기든지 스윙이든지 이런 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이 나중에 이렇게 천천히 우상향을 해가지고 뭐 다 먹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저항 구간들 있죠. 이런데 저항 구간 여기 나오는 이런 저항 구간에서 이렇게 팔겠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21선 딱 위에서 21선하고 이격이 얼마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얘는 조금 더 떨어지기를 기다려봐요. 이렇게 좀 떨어지기를. 근데 얘는 좋아요. 좋은 종목입니다. 얘도. 이 오텍은 이제 음압병동 관련주죠. 일단 얘는 맨날 종목을 보다 보면 이런 테마가 이제 딱 있어요. GH 신소재가 이제 음압병동을 해가지고 많이 올라갔던 그런 종목인데 아직 얘가 대장인데 21선 뚫어주고 그런 모습이 없으니까 아직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봐야 될 그러니까 종목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같은 테마. 그러니까 우정바이오도 그 음압병동 관련 서서히 죽어가네요. 완전히. 그러니까 테마
이런 것들을 같이 엮어가지고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을 근데 뭘 봐야 될지 좀 애매하잖아요. 여기서 제가 북마크 이렇게 찍어 놓겠습니다. 이런 종목 가지고 좀 이런 종목이 좀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서 여기에 이런 것들을 먼저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 좋아요. 사실 다 좋은데 여기서 어떤 종목이 먼저 상승이 나올지는 모릅니다. 저 몰라요. 제가 뭐 신도 아니고. 근데 그냥 단기적인 모습이나 이슈 같은 거 있을 때 큰 차트의 모습을 봤을 때는 그래도 제 관점에서는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계속 잘 봐야 된다. 계속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칠해놓은 종목들이 좀 중요하다. 근데 이 HLB 생명과학은 높아시면 말씀드리지만 20에서 다시 뚫어줘야 돼요. 뚫는 상태에서 다시 보는 겁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54분이네요.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10시를 또 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영상은 없으니까 내일 그 직장인 강의 2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